보름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압도적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만큼 지역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발포 명령자나 안매장 등 5.18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나와도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올라 인기를 끌었던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5.18 44주년을 앞두고 다시 광주에서 상연됩니다. 목포 신항에 덴마크 베스타사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확 실시되는 가운데 인근 해남 화원 산단에도 해상풍력의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제 보름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해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광주 전남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만큼 지역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5.18 주간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80년 5월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국가의 책임을 담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미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남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정부 권한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좀 어느 정도 권한은 좀 일부는 지방에 주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오던 해상풍력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인 주도로 제정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문화전당과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의 활동 등 22대 국회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무겁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5.18 44주년을 맞아 준비한 KBC 광주 방송의 두 번째 기획 보도. 오늘은 5.18 진상규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내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나 안매장 등 5.18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진상규명 불능 결정 사안도 계속 들여다봐야 할 대목인데요. 때문에 광주광역시나 연구기관, 시민단체에게 역할을 줘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안매장 확인 등 주요 과제들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겼습니다. 조사위 활동이 이대로 끝나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규명하지 못한 과제랄지 여전히 왜곡된 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한 제2의 어떤 진상조사 활동, 그런 어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때문에 이번 조사위가 보인 한계를 보완해 2기 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추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설기구를 두고 진상규명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쫓겨 1989년 광주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가해자들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던 청문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면 과거사 청산의 시효가 없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여 년이 지나서도 전쟁 범죄자를 처벌했습니다. 진상규명 법을 개정을 해서 다른 나라 사례처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후과가 됐든 그것이 민간이 됐든 간에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들을 5.18 재단이나 시민단체들에 공개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칠레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벌어진 인권 유린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법기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했고 축적한 증거 자료를 활용해 가해자들의 처벌도 이끌어냈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사실을 들춰내 5.18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되도록 진실을 찾는 활동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제22대 국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긴 5월 광주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강 시장의 말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매듭 짓겠다고 화답했습니다. 4년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올랐던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5.18 44주년을 앞두고 다시 광주에서 상연됩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열흘간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관객들도 연극 무대에 올라 80년대 경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듭니다. 신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몽둥이를 든 계엄군에 맞서 팔짱을 낀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불안한 음악 속 고조되는 시민들의 외침에 계엄군은 뒷걸음질치며 후퇴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재창작을 거쳐 선보입니다. 4년 전 코로나 시기보다 자유로워진 연출 환경 속에 완성도와 몰입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훨씬 더 많이 그 공연에 담아있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서 잊혀졌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되뇌이면서 연습을 하면서 저번보다 훨씬 더 관객 여러분들께 많은 느낌을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해 80년 5월의 극적인 현장을 경험해본다는 점입니다. 관객들은 배우들과 함께 관객석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우유곽 상자를 날라싸우며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무대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함성도 외치시고 구호도 같이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이동도 하시고 광주역으로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서 공간이 바뀌고 바리케이트 같은 걸 칠 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다 같이 하시는 80년 격정의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관객들에게 당시의 참상을 경험케 해보는 이번 공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현직 교사 150여 명과 함께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기념식에서 유공교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직 교직원과 은사가 함께 학창 시절을 회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에서 12일 광주 지역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3%인 682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인 79명에 그쳤습니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15%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교사들의 77%는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가 포럼을 열고 국립전남의대 설립을 다짐했습니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전남국립의대 설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과도한 경쟁과 대립을 자제하고 대학, 지자체, 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논의의 장에 참여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김용록 전남지사와 범도민 추진위 공동위원장들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폭력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두시설이 잘 갖춰진 목포 신항에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확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상폭력 연관 기업들이 들어올 항만으로 해남 화원산단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하원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민간 투자 개발 방식으로 7,300억 원을 들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조성될 부두 규모는 200여만 제곱미터, 이 중 절반이 넘는 113만 제곱미터가 해상풍력 관련 업체에 우선 분양될 예정입니다.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위한 300m 규모의 공영 부두와 해상풍력 설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 부두가 오는 2027년까지 갖추어집니다. 전남에서 계획 중인 16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의 배후 산업단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조선은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협약과 적정 분양가 산정 등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춰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개발과 관련된 설계 그리고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그다음 해남군과 함께 입주 기업들의 요구 시기에 맞춰서 조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도 기업도시 내 R200 산업단지와 함께 하원 산단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연접 34만 평을 매립해서 거기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곳은 풍력 기자재 생산 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해남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터빈 중심의 목포 신항과 더불어 해상 풍력의 전진 기지로 조성되는 해남 하원 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복선 고속철이 아닌 단선 일반철도로 추진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단선 일반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철도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광주 어등산 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금과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지연 손해금만 광주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지연 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어등산 리조트가 받은 지연 손해금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인 18억여 원을 반납하고 1억여 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는 어등산 리조트가 229억 원금과 지연 손해금의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던 바 있습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가진 뒤 걸그룹 퀸즈아이와 래퍼 비오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전남에서 열립니다. 화순에서 9톤 하수구 청소차가 전도돼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9톤 하수구 청소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3m 아래 비탈길로 떨어지면서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자 6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함께 광산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해 종업원과 손님 등 불법 체류자 61명을 적발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적발된 불법 체류자 61명을 전원 강제 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울 동안 지속된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감소에 따른 양파 생육 장애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신안 지역의 경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도내 전체 재배 면적의 20%인 1,370여 헥타르에서 입마름과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